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자는 풍요종독사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 화두가 정의와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되었는지 저자의 냉철한 시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모두 다 승자인 동시에 패자인 사회, 2장은 불안의 시대, 3장은 불화지수로 한국인 정신건강 진단하기, 4장은 존중받기 위해 돈을 욕망하는 사람들, 5장 초라한 개인주의 사회, 6장 인간은 왜 정의를 원하는가, 7장 어떻게 하면 풍요 화목사회로 갈 수 있는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각종 불화와 혐오 심리에 시달리는 병리적 풍요 불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여기서 벗어나 물질과 정신건강이 대등하게 보장된 풍요 화목사회의 시민이 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심리학자이고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였고 저서로는 여러 저서가 있는데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살공화국,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등 다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모두 다 승자인 동시에 패자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1장의 서론에서 오늘날 자본주의는 사회에 마구 칼질을 해서 사람들을 다층적 위계로 썰어놓고는 동일한 위계의 사람들조차 채로쳐 사방으로 흩어놓아서 파표나 원자와 개인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위계를 긍정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연대는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정의와 공정이 21세기 화두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은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물질적 풍요는 과거 19세기, 20세기에 비해서 우리가 급격히 풍요를 누렸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적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정신적 불안이 훨씬 높다고 하고 또한 19세기나 20세기 사람들보다 21세기 현대인들이 정서적 불안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4명, 미국은 10명 중 3명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릴 만큼 우리는 물질적 풍요의 역설과 같은 그런 아이러니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정의와 공정이 21세기 화두가 되었고 물질적 풍요는 늘어났는데 정신적 불안이 많아졌느냐?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저는 바로 이 돈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약 6년 전 통계를 보면은 2015년 시점의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란색 그래프는 전 세계 상위 62명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전 세계 인구의 반이 가지고 있는 35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넘어선 게 201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훨씬 더 부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62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지구상의 인구 35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특히 부의 가속화가 심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의와 공정이 깨지는 그런 상실감을 맛보는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를 보는 관점을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선진사회, 그 다음에 후진사회 이렇게 소득으로만 봤던 것을 이제 저자는 우리가 화목과 불화를 같이 보는 관계까지 같이 보는 4개의 사회로 구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사회를 보는 시각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크게 우리가 4가지 유형의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인류가 기대하는 사회는 아마 풍요 화목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산도 굉장히 많고 소득이 높으면서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화목한 사회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안 좋은 사회가 가난하면서 불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가난과 풍요, 불화와 화목을 봤을 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사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난 화목 사회 아마 대표적인 나라는 아마
부탄 같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화목한 사회는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이좋은 사회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약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웃사촌과 같이 교류하는 이런 가난 화목사에서 현재 우리는 풍요 화목사를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현재 풍요 불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풍요 불화 사회라는 것은 먹을 것은 풍족하지만 우리가 그 부소수가 독차지해서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아기다툼하는 그런 위계다친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불만과 불화가 많은 사회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안 좋은 사회는 바로 가난불화 사회가 되겠죠. 우리가 가난불화 사회의 대표적인 나라를 예를 들자면 저는 아마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서로 가난하면서 또 국민 간에 서로 불화를 갖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인류가 가장 꿈꾸는 희망하는 사회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사회, 바로 풍요화목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21세기 사회는 풍요화목 사회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완성한 사회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고 독자가 생각하는 풍요화목 사회는 바로 북유럽 사회, 그 중에서도 아마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왜 우리가 21세기에 풍요불화 사회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게 됐는지를 사회 구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과거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위계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평민과 천민으로 해서 계급간에 굉장히 불화가 심했죠. 귀족은 천민이나 평민을 굉장히 무시했었고 귀족한테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래도 계급 간 불안이 있었지만 계급 내는 화목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우리가 구분했을 때 바로 가난하지만 화목한 사회라고 지금보다 훨씬 화목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백층 피라미드 사회로 된 만큼 우리 사회는 위계간 불화도 커지고 위계 내 불화도 커진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는 우리가 마구 칼질해서 개인화 파편화 우리가 원자가 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더 자기가 가난한 자로 떨어질까봐 걱정하게 되고 부자는 부자대로 또 내가 추락할까봐 서로 자기의 사다리를 짚치기 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삶이라는 것은 학대를 피하여 미친 듯이 위기의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저자는 바로 풍요불화 사회, 이 사회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류상 나타나지 말아야 될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제 왜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불안의 사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저자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두 가지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자는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슬픈 말이지만 오늘날 한국인의 삶이라 학대를 피해 미친 듯이 위기의 사다리에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공포와 같은 개념인데 불안과 공포의 차이는 공포는 짧지만 불안은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생존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생존불안이라는 것은 모든 동식물은 살아있는 것은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크게 생존불안은 육체적 생존과 사회적 생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식량이나 물이 떨어지는 것은 육체적 생존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육체적 생존에 시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사회적 생존에 힘들어할 겁니다. 사회적 생존이라는 건 사회로부터 존재를 버림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 납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빚독촉에 시달리는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생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절대적 빈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존 불안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불안은 바로 우리가 존중 불안입니다. 존중 불안이라는 것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불안이 되겠죠. 사람이 관계를 할 때는 서로 존중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과 노예는 존중을 할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노예는 주인을 존중할 수 있지만
주인은 노예를 존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존중불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관계를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존중불안은 바로 학대불안과 추방불안과 자존감 불안을 낳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상대적 빈곤. 우리가 결국은 내가 상대방보다 빈곤함을 느낄 때 존중불안의 위험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일 아침거리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거행한 심리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게 될 때 네 가지 사회와 불안 수준을 보게 되는데 크게 가난불화사회, 풍요불화사회, 가난화목사회, 풍요화목사회를 하게 되는데 가난불화사회 때는 생존불안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존중불안은 불화가 그렇게 위계사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풍요불화사회에서는 생존불안은 매우 높고 존중불안은 극단적으로 높은 우리가 다층 위계사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울증이나 공황장 이런 정신적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화목사에서는 생존불안은 보통이지만 존중불안은 매우 낮은 양호한 관계사회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의 가장 이상향인 풍요화목사에서는 생존불안도 매우 낮고 존중불안이 낮은 이상사회지만 우리가 풍요화목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지구 공동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존중불안, 생존불안보다 존중불안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놓고 A안을 선택할지 B안을 선택할지 고르도록 했습니다. A안은 나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급여를 400만원인 경우하고 B안은 나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타인 급여가 100만원일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내 급여가 타인보다 적더라도 300만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10명 중 7명이 바로 B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은 내가 타인보다 돈을 적게 받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덜 받더라도 타인보다 더 돈을 많이 받음으로써 존중불안을 낮추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생존불안보다 존중불안을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에서 사람들은 또 세 번째 장에서는 불화지수로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풍요불화사회에 좌절되는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자는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에 중독된 21세기형 불화사회에서는 사랑조차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친구와 최소한의 교제를 하려고 해도 커피값, 밥값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불화사회에 좌절된 욕구를 보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욕구. 돈이 없으면 사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욕구가 됩니다. 또한 사랑욕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포세대, M포세대 바로 이런 우리가 현대 젊은이들 지금 사랑과 모든 결혼, 사회적인 모든 질서를 포기한 이런 사랑욕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유욕구. 이런 것들이 포기가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의 집단 치유 능력이 상실이 되면서 우리가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정신적 보루의 붕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부부관계가 돈으로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돈으로서 갈등이 생기면서 각자 우리가 이제 병든 사회의 치유가 급선무가 될 만큼 그 전에 우리가 가난 화목사회에서는 사회에서 힘들었어도 가정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화, 파편화, 원자화가 되면서 모든 가정공동체,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형제관계 모든 이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가장 큰 위기로 내몰려 있다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건강이 해치게 되고 결국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악순환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장에서는 존중받기 위해서 돈을 욕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서두에서 과도한 소유나 소비 욕구, 과시적 소비는 인간의 본심과는 무관하며 풍요불화 사회가 강요한 병적인 욕구이자 사회현상일 뿐이다. 우리가 과소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시소비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풍요불화 사회가 우리 인간에게 몰아내는 병리적 현상이지 실제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보면 크게 회피동기의 삶과 성취동기의 삶으로 볼 수 있는데 회피동기의 삶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병적이고 불행한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성취동기 또는 접근동기의 삶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회피동기 삶은 불안한 삶이고 불행한 삶이지만 성취동기의 삶은 이렇게 행복한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나 모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존불안이 심하고 존중불안이 극대화되는 풍요불화 사회 사람들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돈밖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현대사에서는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이 이루어지면서 돈 중심적 사고, 물질 만능주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돈에 올인한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없이는 모든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없고 돈으로 모든 자신의 위계를 증명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내몰렸기 때문에 더욱 불평등, 불공정,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지금 불정의, 이런 것들에 만연된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자는 걱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을 살펴보면 다섯 번째 장에서는 초라한 개인주의 사회에 대해서 저자는 경종을 울리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사회라고 하는데 돈이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보상으로 등극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평등이나 차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과 정신건강 악화로 나타난 현상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주의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냐는 각자 생존의 사회죠. 두 번째는 불신사회인데 불신사회는 사회 구성원을 병들게 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런 지속불가능 사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분열사회가 되는데 우리는 남녀, 그 다음에 빈부,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그 다음 노사갈등,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이런 것들로 따라서 우리가 또 뭐 진보와 보수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의 분열사회로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하게 쪼개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분노사회입니다. 가난 화목 사회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많은 반면에 풍요불화 사회는 분노형 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층적 위계를 통해서 개인 역량을 파괴하는 역량 박탈 사회고 마지막으로 일할 맛에 실종이 나는 활력 상실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급격한 어떤 활력이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풍요불화 사회는 사람들에게 무력감으로 인한 저항을 포기하고 불평등을 용이하면서 강요하는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에 올인한 사회는 결국 불평등이나 차별을 필요로 하는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6장에서는 인간은 왜 정의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 역할을 소수의 부자들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생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 노동을 하지만 생존조차 버거운 것, 동일한 죄에 동일한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부정이기 때문에 인간은 정의를 원하고 있고 특히 21세기 사람들이 더 정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심이 없어도 사회가 존속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가 붕괴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정의라는 것은 애초부터
평등, 부의 공정한 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의 공정한 조절인데 현재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의와 관련된 세 가지 평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기회의 평등, 절차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되겠습니다. 자, 기회의 평등은 경쟁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두에게 평등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회의 평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절차의 평등은 경쟁 게임에서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규칙이 적용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정의 평등이 되겠죠. 세 번째,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경쟁의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쉽게 말해서 가진 자들이 더 약한 자들에게 배려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누진세제라든지 국민연금의 소득, 저소득자를 배려하는 제도 등이 바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평등의 결과의 평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그 다음에 공정이 흐르는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기회의 평등, 절차의 평등, 결과의 평등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7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풍요 화목 사회로 갈 수 있는가 저자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절벽 아래 구급차를 대기시키거나 또는 절벽 중간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절벽 끝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데만 주력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거나 차단막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사람들이 절벽으로 몰려가지 않는 사회를, 안전한 사회를 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정말 이 책에서 가장 제 가슴에 와닿았던 그 장이 아마 이 문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절벽으로 가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앰뷸런스를 대기시키는 것은 정말 가장 하수 중의 하수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절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안전한 펜스를 치지 않아도 절벽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1, 2년 전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운동에서 줄다리기라고 해서 상호 서로 협력하는 이런 게임이었다면 우리 지금 사회는 우리 어릴 때 했던 구슬치기는 무조건 내가 상대방의 구슬을 한 개라도 더 따와서 내가 많이 갖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쳤던 바로 오징어 게임, 1등이 456억 상금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사회, 각자 도생의 사회로 우리를 내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사회제도를 변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화사회로서 게임의 규칙이 승자독식, 그리고 개인의 생존에서 각자 생존, 불평등, 그리고 사회현상에서 극심한 경쟁과 갈등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화목사회로서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승자독식에서 공유로, 개인의 생존을 공동체 책임과 평등으로, 또한 사회현상을 사랑과 존중과 연대로 바꿔야 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화목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제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생존불안 해결, 특히 사회가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우리가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이런 생존불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존중불안 해결을 위해서 평등한 사회제도의 변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변혁할 수 있도록 저자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책을 정리하면서 저자가 소개한 공자의 논어의 말을 전하면서 이 책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는 것을 걱정하라.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정의와 공정이 상식이 되어서 불안이 줄어들고
풍요 화목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풍요 중독 사회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